이거 좀 걸어주시겠어요? 예비 며느리가 코트를 건넨 그 사람은 종업원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가 열리기 30분 전, 정수아와 어머니 오미숙은 이미 VIP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빙을 맡은 종업원 박말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말순이 찻잔을 정리하다 받침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찬물이 테이블에 조금 튀었습니다. 수아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아줌마 같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그러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테이블에 툭 놓았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오늘 중요한 손님이에요. 말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찬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찬물을 닦고 돌아서는 말순의 등 뒤로 수아가 어머니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러니까 저 나이 먹도록 저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지. 말순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런 손님은 익숙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의 한 고급 한정식집. 두 집안의 첫 만남을 앞둔 자리였습니다. 그때 홀 입구에 수수한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한영순이었습니다. 말순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색하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순아,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 보이네. 말순아, 잘 지내고 있지? 여전히 바쁘구나. 영순아, 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미숙이 딸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실없이 아무하고나 손을 잡는 격떨어지는 사람이네. 수아는 대답 대신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VIP 룸에 들어오면서 영순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팔에 걸치려 했습니다. 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자연스레 그녀 쪽으로 코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걸어주시겠어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수아의 값비싼 코트가 걸쳐졌습니다. 그 순간 저편에서 태윤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인사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수아예요. 수아의 손에서 잠시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코트를 건넨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종업원과 다정이 손을 맞잡던 바로 그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수아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오미숙이 먼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얘가 몰라봤나 보네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영수는 옅게 웃을 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아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편 주차장 쪽에서는 정만호가 휴대폰을 붙든 채 낯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급히 끊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을 고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날의 작은 무례들이 훗날 얼마나 큰 파장으로 돌아올지 이 자리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룸의 자리가 잡히자 분위기는 겉으로만 화기애애했습니다. 오미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순의 낡은 광목 보자기를 힐끔거리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정성스레 밑반찬을 담아온 듯한 소박한 보자기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던데 이런 건 좀 소탈하시네요. 애둘러 하는 말이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찻잔을 들며 그저 담담히 웃었습니다. 이 나이 되니 옷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오미숙은 그 여유가 못마땅한 듯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태윤이 애써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아가 요즘 회사 일로 많이 바빠요. 대리 승진하고 나서는 야근도 잦고
어느 회사 다니시나? 영순이 물었습니다. 은하그룹이요. 저도 아직 얼굴 한 번 못 뵌 회장님이 계신데요. 수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원들 사이에서는 반쯤 전설처럼 불려요. 회사에 아예 안 나오시는 분이라고.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밝아졌다가 꺼졌습니다. 발신자 이름 석자가 스쳤습니다. 김전무. 영수는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에 엎어 놓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회사 일을 들이지 않기로 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회사 일과 아들 혼사는 섞지 않는다. 오늘은 그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 보러 온 자리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정해두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다 걷어내고 이 자리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로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한편 정만 오는 자리에 앉은 뒤로 계속 표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슬쩍 확인하고는 관자놀이를 짧게 눌렀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잔을 들어 목을 죽였습니다. 오미숙은 계속해서 은근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돈댁도 이제 형편이 좀 피셔야 할 텐데. 요즘 세상이 어디 만만한가요? 저희 수아가 어릴 때부터 워낙 귀하게 자라서요. 시댁 쪽에서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대꾸하지 않는 것도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수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예뻤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태윤의 진심이 담긴 그 말에 순간 오미숙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듯한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고쳐 잡고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사위될 사람이 이렇게 진심이네요. 영수는 그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고 믿는 순간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무렵 정만호는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그를 보며 태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요. 아니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런지 조금 피곤한가 보네. 정만호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어른들 회사 사정이야 늘 그런 거려니 더 캐묻지 않는 게 예의라 여겼습니다. 다만 장인의 그 표정이 왠지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만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채권단이 만기 연장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투자 유치건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도 전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장실 안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전무님, 접니다. 실사 결과 말씀인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니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의 이마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정만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지켜온 사람의 얼굴이라기엔 지금 이 순간 너무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한 번 몰아쉬고 표정을 정돈한 뒤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영수는 그 잠깐의 소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것, 돌아왔을 때 낯빛이 조금 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다는 것도 그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저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아래 감춘 것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정을 안고 있는지 그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사람을 겪어온 그녀의 눈에는 이 자리의 공기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테이블 위로 흐르는 침묵의 결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에 가까워질 무렵 오미숙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화제를 꺼냈습니다. 이제 예물이랑 예단 이야기도 좀 나눠야 할 텐데요. 저희 쪽은 격식을 갖춰서 준비할 생각인데 사부인 쪽은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한쪽에 놓인 낡은 광목 보자기로 향했습니다. 손끝으로 보자기 매듭을 슬쩍 밀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건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자리에서 보이면 저희도 민망하고. 수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상견례 선물이라고 내놓으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짧게 겹쳤습니다. 태윤의 낯빛이 굳었지만 무어라 반박하기도 전. 그때 복도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 건은 내일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만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대화를 멈추고 살짝 열린 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전화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정만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김 전무님 아니십니까? 그는 반색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야, 김 전무님이시다. 수아도 급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타운홀에서 몇 번 먼 발치로 보았던 얼굴. 중요한 투자와 인사를 직접 결정하고 회의실에서는 누구도 꺾지 못한다는 소문의 그 전무였습니다. 정만호와 수아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룸 밖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순 앞에서 보이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 전무가 휴대전화를 내리는 순간 정만호가 두 손을 모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무님, 이런 곳에서 다 뵙습니다. 수아도 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팀 정수아입니다. 김 전무는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대표님, 정대리도 함께 있었군요. 그는 의례적인 미소로 짧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만호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전무님, 잠시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마침 중요한 가족 모임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전무의 시선이 정만호의 어깨 너머 살짝 열린 문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룸 깊숙한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영순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전무의 발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방금까지 얼굴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흐트러짐 없던 자세마저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설마. 김 전무는 정만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곁을 급히 지나 룸 안으로 향했습니다. 전무님, 정만호가 당황해 불렀지만 김 전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놀라 황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김 전무를 맞이하려 앞다투어 달려나왔던 두 사람은 이제 그의 뒤를 쫓듯 다시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전무는 영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댁으로 찾아뵐 참이었습니다. 룸 안의 시간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정만호의 입가에 남아있던 웃음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자신이 복도까지 달려나가 허리를 숙였던 사람이 지금은 영순 앞에서 자신보다 훨씬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 회장님이라고요? 그의 머릿속에서 은행이 요구한 이름과 투자 서류의 최종 결제란 끝내 만나지 못했던 실소유주의 이름이 한꺼번에 이어졌습니다. 한영순. 정만호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원증을 걸고 3년을 다니면서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던 전설의 이름. 방금 전 자신이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느냐며 비웃었던 보자기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순 역시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김 전무가 며칠 전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건이 있다며 내일 보고하겠다던 그 회사. 오늘 이 자리의 사돈이 바로 그 회사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녀 또한 이 순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전혀 다른 무게의 충격이 동시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미숙만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재빨리 움직여 방금 자신이 밀어냈던 그 낡은 보자기를 다시 두 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이 보자기가 얼마나 정성이 담긴 건지 제가 아까 뭘 잘못 알고.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내뱉은 말과 지금 이 손짓 사이의 거리가 누구의 눈에도 너무 선명했습니다. 영수는 그런 오미숙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김전무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내일 뵙지요. 예, 회장님. 김 전무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조용히 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영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룸 안에 누구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태유는 그런 어머니와 수아를 번갈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어진 침묵 끝에 영순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부인 성진물산거는 오늘 일과 상관없이 원래 기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이 된다고 봐드릴 것도 오늘 일로 불이익을 드릴 것도 없어요. 오미숙이 뭐라 대답하려는 순간 영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사돈지간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말이 없던 태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가 아니라 수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정말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졌습니다.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유는 그렇게 말한 뒤 몸을 돌려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시죠. 영수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처음 보는 단단함이 그 눈빛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도 필요하지만 이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지. 그 말을 끝으로 영수는 아들과 나란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누구도 두 사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두렵게 한 건 시어머니 될 사람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진짜로 얼어붙게 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태윤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본 확신이 사라진 표정. 저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든 순간에야 그녀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미 숙은 딸의 굳은 얼굴과 닫힌 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기준대로 심사하겠다는 그 말이 다행인지 아닌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잣대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살아남을지 딸의 결혼이 살아남을지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하그룹의 정식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진물산에 대한 투자는 원래 기준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영은 정만호 본인이 단독으로 책임진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가족이 될 뻔했던 인연을 봐준 것도 그날의 무례를 걸고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기준이 그대로 지켜졌을 뿐이었습니다. 정만호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자신이 지금껏 기대어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오미숙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종종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밀어냈던 보자기, 흘려보낸 말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꺼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화해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무렵 수아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한정식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종업원 박말순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10,000원짜리 몇 장 내밀면서 여사님께 함부로 대했습니다. 뒤에서 못된 말도 했고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은 잠시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옅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돌아올 보상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무렵 태유는 며칠째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던 영순이 어느 저녁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만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렴. 태유는 그 말의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아들에게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이름도 아닌 사람을 보는 눈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태윤이 그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그래서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휴무일 영수는 오랜만에 말순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지나가는 말처럼 며칠 전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참 그 아가씨 있잖아. 얼마 전에 찾아와서 사과하고 갔어. 영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봐야 사람이 보이는 법이니 그 미소 안에는 어떤 결론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의 여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몇 번이나 자판 위를 오갔지만 끝내 답장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질지 여기서 끝이 날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건 어쩌면 평생이 걸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의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